안녕하세요. 하루 드로잉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저의 대학교 시절 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저게 가능한 건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공부했고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게임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하루에 18시간씩 공부를 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절대 잠을 자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교수님, 동기, 선후배들한테 인정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매일 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일 오랜 기간 동안 살면은 정말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거예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부를 해야 될 때에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공부를 해야 될 때,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다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때, 직장 생활을 해야 될 때, 가정에 집중해야 될 때, 심지어 열심히 경험하고 놀아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만약 공부를 해야 되는 때에 놀기만 하거나 놀고 경험해야 되는 때에 너무 공부만 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고, 아이를 돌보거나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때에 일만 하는 것은 정말 그 때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때에 맞는 행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공부를 해야 될 때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각자마다 그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 성실히 배운 만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가슴 뛰는 일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기회는 열심히 한 사람, 안 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그것을 눈치채고 잡을 수 있는 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가 취직 제안이 와도 그곳에서 일할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 하거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거나 직장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두에게 그동안 제가 성실하게 사는 것을 실천해온 방법을 공유해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듣고 여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드림노트 작성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공책에다가 큰 목표와 세부 목표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큰 목표를 설정하고 부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적어 놓는 것입니다. 당시 저의 큰 목표는 게임 회사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부 목표는 제가 좋아하는 롤모델의 작가님처럼 내가 그 정도 퀄리티까지 그리는 것이었어요. 저 정도 퀄리티 작가님 정도 이제 내가 그리게 된다면 회사는 충분히 들어가겠다고 여겼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회사 자체가 목표로 설정한 건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땐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 회사를 이제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목표, 작은 목표를 설정한 뒤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작가님처럼 그릴 수 있을까만 매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작가님보다 부족한 게 뭘까를 보고 다 부족했겠지만 특별히 더 부족했던 인체 기본기나 색채, 투시 등 이제 여러 가지를 과목처럼 나누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가면 과목을 나눠서 공부하듯이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쪼개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드림노트 작성의 팁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꿈과 비전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전 주변 사람들에게 제 꿈을 많이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공개 선언 효과라고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그룹이 안 한 그룹보다 지켰던 확률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전 그래서 이 방법을 굉장히 애용하고 일부러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글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꿈을 꾼다면서 늘 비판의 소리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돌아보면 저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너 같은 애가 무슨 대기업이냐, 지금 네 실력과 네 상황을 봐,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실력부터 늘려, 그런 비슷한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소리에 너무 이제 분했었고, 그래서 한 교수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걸까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교수님은 락스타라는 회사에 우리가 익히 아는 GTA 게임을 만드셨던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패배자의 말은 듣지 마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의 확신적인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불씨가 이렇게 막 지펴졌어요. 저는 그 뒤로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주변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루에 정말 18시간씩 성실하게 이렇게 노력하자 그 뒤로는 이렇게 노력의 열매들이 맺혔던 것 같아요. 저를 안타까워하시던 분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그것을 넘어서 그 꿈에 다가가는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물론 꿈은 중간중간에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목표는 중간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중간에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꿈에 다가가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도 드림노트를 작성하고 주변 소리와 반응에 포기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꾸준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타이틀을 성실과 노력의 해로 잡았고, 매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부 환경을 세팅하라입니다. 공부 환경을 세팅하는 것은 습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공부하러 가게 되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공부의 환경이 세팅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침대에서 기도를 하니까 자꾸 잠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뻔하죠. 침대에 누워서 침실에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헬스장에 가면은 운동을 하게 되고, 도서관에 가면은 책을 읽듯이 공부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독서실, 누군가에게는 도서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집이 그런 환경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시절에 교수님 이제 옆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저희 연구실이 저의 공부 환경이었어요. 저는 모든 공부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환경들을 그 연구실에 다 세팅해뒀기에 그곳에 가지 않으면은 제가 과제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환경들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일어나자마자 그곳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고, 이제 과제를 하려면은 그곳에 갔었어야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하는 환경의 첫 번째 서브 포인트는 공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잠깐 쉬려 하다가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브 포인트는 그 장소에 자신을 방해하는 자극을 줄인다면 도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컴퓨터를 늘 써야 됐기에 좋아하는 게임이 깔려 있으면 자꾸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지웠었고, 공부할 땐 휴대폰에 카톡을 보지 않으면서 유혹들을 이렇게 줄여나갔던 것이 제가 하루 10시간 이상씩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 좋은 스승을 두는 것입니다. 전 이 세 번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승을 두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끌어주는 스승을 두는 것이죠. 돈을 지불하는 학원이라면 더더욱 이제 효과적이겠죠? 개인적으로 듣기만 하는 강의보단 학원을 추천하는 것이, 강의는 중간에 내가 그만 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극은 될지언정 나를 끌어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온라인 학원이 잘 돼 있어서 나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5년, 그리고 대학교 때 5년 정도 저를 끌어주신 선생님이자 스승님이 있었는데요. 늘 좋은 방향으로 저를 끌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고민하는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방향 설정과 이미 그 길을 걸어보신 분의 이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듣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좋은 스승을 두고 공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그리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뭔가 이상하고 설정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도 갈아엎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린 어느새부턴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힘든 건 거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림을 그려도 내가 잘 그리는 것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으면은 그만 그리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배울 때 저희 선생님은 제가 중간에 쉽게 포기할 수도 있었고 쉽게 돌아가려고 그 부분을 할 때마다 정말 따끔하게 지적해 주셨고 절대 타협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그렇게 힘들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을 지나 보니까 그때 제가 인내했던 경험, 오래 참았던 경험들이 그 뒤에 제가 못할 것 같은 부분들을 해내게 해주시고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만 계속 했다면은 절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것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각자의 영역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신다면 그때 해낸 기억들로 인해 그게 어떤 것이든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한 4가지 정도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드림노트를 작성하고 큰 목표, 세부 목표를 나누고 실천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나의 목표와 꿈을 얘기한다. 두 번째, 공부 환경을 세팅하라.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하고 더욱 공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 내가 뛰어들고 자신을 방해하는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스승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마다 다시 방향 설정을 해주는 좋은 스승을 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고 쉽고 편안한 것만 하지 않고 지치고 조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나 낙서 같은 경우라도 끝까지 그리는 경험을 하신다면 나중에 어떤 걸 그려도 퀄리티 높게 좋은 그림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2년 동안 18시간씩 공부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때, 열심히 해야 되는 때에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하루드로잉의 모든 구독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제가 정말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써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영상도 그림 영상과 자기계발 영상, 함께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위미 영상도 제가 올리려고 계획 중인데요. 그리고 월요일 밤마다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영상들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